통합사회를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성찰하는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에서 본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마음속에도 이렇게 내용이 잘 정리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줄 한번 거볼게요. 먼저 문화 상대주의를 이 태도가 이제 올바르다라고 배웠는데 너무나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도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었죠. 어떤 문화가 지닌 윤리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성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밑줄 노예제도나 인종차별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문화까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문화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 있지만 윤리적인 것은 이제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단어는 바로 보편윤리입니다. 자, 네, 이렇게 단어 한번 표시해 볼게요. 보편윤리.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지니면서도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윤리 상대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된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고요. 내용은 뭐냐면 다른 나라 각 국의 문화가 그 맥락이나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윤리,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평등, 밑에 나와 있지만 자유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상대주의란 윤리가 문화마다 다양하고 상대적이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그래서 명예살인이나 종교를 위한 전쟁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다 지양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문화가 상대적이라고 해서 윤리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는 다양하지만 각각의 문화를 살펴보면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황금률과 같은 어떤 보편윤리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성,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문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도 모든 사람들이 인종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국가가 달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맞는 윤리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인간의 존엄성, 국가나 종족이나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 생명 존중, 맞죠?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생명이 귀하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이런 게 아니죠. 자유와 평등, 평화와 정의 이런 것들이 도덕적 가치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편윤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윤리 짠. 이런 것은 인류가 모두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네, 여러분 보편적이라는 단어를 이제 이렇게 사회에서 나올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누구나로 바꿔서 해석해 보시면 쉬워요. 누구나 추구해야 된다. 그게 시간, 공간, 아니면은 뭐 지역, 국가, 민족 이런 것을 초월해서라도요. 그러므로 문화를 다시 한번 밑줄. 네,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바탕으로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도 이것이 보편 윤리의 관점에서 이제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황금률의 내용 왼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수많은 종교와 도덕, 철학에서 볼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원칙을 바로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은 되게 쉬운 건데 선생님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네, 어떤 이제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 B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 알죠? B가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 알죠? 뭐 예를 들면 저 B는 나에게 뭐 친절했으면 좋겠고 방긋방긋 웃어주었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좀 친근하게 이렇게 친하게 대했으면 좋겠어 라고 B가 나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A가 그 마음을 바란다면 황금률이라는 건요 반대로 A가 먼저 네 맞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친근하게 B를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황금률이라는 원칙입니다. 수많은 종교나 이제 여러 가지 곳들에서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인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 행동을 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경받고 싶으면 그 사람을 존경해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반갑게 누군가에게 반가움을 이제 받고 싶다면 그 사람을 반겨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라는 게 바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래 페이지로 내려와 볼게요. 황금률의 내용이 좀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같이 한번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트 교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네,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대해라. 성경. 네. 그리고 유교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내가 맞기 싫으면 다른 사람을 때리지 말고. 그쵸? 불교. 어떤 일로 고통받은 적이 있다면 그 방식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라. 남에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황금률. 네. 이슬람교에서는요. 나를 위하는 만큼 나에게 내가 위해주는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다. 라고 이제 쿠란에 적혀있대요. 우와. 네. 힌두교에서는요. 너에게 고통스러운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유대교에서는 너에게 해로운 일, 나에게 생각했을 때 그게 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다 조금씩은 표현이 다르지만 한 맥락에서 자신이 대우받고 싶은 그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요. 또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기 싫은 방법대로는 그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정리가 됐나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문화를 성찰하는 거 이제 탐구하기, 사례 탐구하기에 나와 있는데 전족이 정말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요 옛날에 이제 여성의 발을 이렇게 묶어서 아름답다고 하는 이런 전족을 사용하던 풍습이 있었대요. 그거는 이제 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적용해서 그런 걸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족은 어린 소녀의 발을 이제 인위적으로 묶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중국의 옛날 풍습 거의 1000년 동안 지속됐대요. 그럼 여러분 태어나서 내가 우연히 이때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여자라면 중국인이라면 전족을 하게 되는 거죠. 법적으로 금지하면서 대부분 사라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족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발을 만드는 과정은 5살 정도에 여러분 5살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5살 정도 키가 뭐 한 100cm 정도 될 때 그때 삶은 닭이 있는데 그 치킨의 뱃속에다가 발을 넣어서 네, 부드럽게 발을 사람의 살을 말랑말랑하게 만든 다음에
엄지 이외에 4개의 발가락을 완전히 꺾어서 그러니까 발가락 4개를 꺾은 거죠. 여기. 그래서 바닥에 밀착시켜서 휘어진 발을 헝겊에 묶고 꼭 맞는 신발을 신은 뒤 5년 동안 치수를 늘리지 않으면 다 자란 발도 한 10cm까지밖에 안 큰대요. 그래서 발이 요만해지면 그게 여러분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견뎌낸 뒤에 여성들은 흉측한 발 모양, 척추 아프고요. 무력감, 우울증 등으로 이제 고통받게 되는 것이죠. 여성들이 고통과 장애, 불법 행위에 따른 처벌까지도 감수하면서 전족을 했던 것은 전족의 미의 기준이면서 결혼을 위한 사회적인 도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남성들의 부의 과시수단. 내가 이제 여성들과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런 전족을 이제 하고 있어. 라고 남성들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미라고 하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 그 중국의 문화, 전종 문화 존중할 수 있어, 인정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자료였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 다음은 사티, 지켜야 할 전통인가 볼게요. 사티는 이제 아까 나왔었는데요. 남편이 죽고 나서 화장할 때 아내를 살아있는데 함께 화장하는 힌두교의 옛 풍습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례는 기원 후 500년에 행해진 것으로 510년, 지금 2021년이니까 1829년에 금지령이 내리면서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987년, 최근이네요. 1987년에 18살의 한 여성이 이 사티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대요. 일부 힌두 교도들이 지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힌두 사회의 전통이다. 그리고 이 가치를 수호하는 방법이다. 종교의 신념인 거죠. 그리고 힌두교의 전통을 위해서 여성이 희생당하는 미풍양속은 지켜져야 된다. 옛날의 가치관. 미풍양속이다. 아름다운 풍속이다. 뜻이고요. 이를 위해서라면 자살, 테러, 전쟁, 사티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화내요. 네, 보편윤리 관점에서 이것들 이제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네.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이 사티라는 종교의 풍습은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도 또 보편윤리 관점에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